쏟아지는 폭포수 아래 미소년이 물벼락을 맞으며 좌선을 하고 있었다. 나무가지에 걸어둔 옷과 칼이 화랑의 낭도임을 알려주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은빛 털을 지닌 여우가 눈을 빛내며 수도에 열중한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꼬리가 9 달린 것으로 보아 구미호가 분명했다. 잠시 후 요염한 여인으로 변한 구미호가 좌선을 끝내고 물가로 나오는 미소년 앞으로 다가서자 깜짝 놀란 그는 황급히 부끄러운 것을 손으로 가렸다. 왜 그렇게 놀라시나? 내가 황홀경을 맛보게 해줄게요. 알몸이 내비칠 듯 옷을 하늘거리며 다가오는 여인을 넉나간 표정으로 바라보는 미소년인데 구미호는 입을 맞추며 소년의 정기를 빨았다. 동공이 풀린 채 축 늘어진 미소년의 배를 가르고 간을 꺼내드는 구미호. 드디어 99. 이제 한 개만 남았구나. 순식간에 간을 다 먹어치운 구미호는 공중제비를 하더니 은빛 여우로 변해 어디로인가 사라졌다.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웃음소리가 허공에 메아리쳤다. 때는 신라 선덕여왕 시절 진평왕의 뒤를 이어 여왕이 등극하자 이를 업신여긴 이웃나라들이 침략을 일삼고 민심까지 흉흉해졌다. 이런 시기에 젊은 낭도들이 요괴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니 선덕여왕의 고민이 깊어졌다. 요괴를 퇴치하라는 여왕의 명을 받고 나라 안에 내노라 하는 술사와 무사들이 나섰으나 이를 비웃듯 꽃다운 젊은이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동료들의 복수를 다짐하며 요괴의 뒤를 추적하던 화랑 검군은 숲을 속에 숨어 그를 노려보고 있는 구미호와 마주쳤다. 네 놈이 요괴로구나. 내 오늘 낭도들의 원한을 갚아주마. 검군의 검이 바람을 가르자 구미호는 훌쩍 공중제비를 돌며 검군의 머리 위를 뛰어넘었다. 계속되는 칼부림에도 구미호는 이리저리 피하며 검군의 혼을 빼어놓고 있었다. 정신이 몽롱해진 검군이 손에 쥔 칼을 놓고 훌썩 쓰러지자 여인으로 변신한 구미호가 쾌재를 부르며 다가들었다. 드디어 해냈어. 드디어 100번. 너는 내 100번째 먹이란다. 나는 이제 인간이 돼 천하를 호령할 것이란다. 걱정하지 마라. 황홀경을 헤매다 꿈결같이 떠나게 해줄 테니. 날카로운 손톱으로 배를 가르려고 하는 찰나 멈추라! 우레같이 터져나오는 호통소리와 함께 구미호를 향해 육환장이 날아들었다. 기겁을 하며 육환장의 공격을 가까스로 벗어난 구미호가 황망히 도망을 치자 뒤이어 남노한 행색의 백발 걸승이 나타났다. 아깝구나. 내 공력이 부족해 요괴를 놓쳤도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검군은 탄식하고 있는 걸승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르신의 고명을 알고 싶습니다. 밀본이라고 하네만 떠돌이 걸승의 이름을 알아 무엇에 쓰겠나. 그나저나 저 요물로 인해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칠까 두렵구나. 부디 여왕마마의 신변을 잘 지켜드리기 바라네. 노승은
육환장을 짚고 휘적휘적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수일 후 불심이 깊은 선덕 여왕은 흑륜사로 행차해 요괴에게 목숨을 잃은 낭도들의 명복을 빌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다. 여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흑륜사의 주지승 법적대사는 한 소녀를 데리고 와 여왕에게 인사를 올렸다. 이 아이는 소리라고 하온데 제가 오래 데리고 가르쳐 법력이 깊사오니 마마 곁에 두고 있으면 사귀가 범접치 못할 것이옵니다. 법촉의 권유에 따라 여왕은 소리를 데리고 궁 안으로 돌아왔다. 소리는 영리한 데다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까지 갖춘 소녀였다. 어느 날 한밤중에 잠이 깬 여왕은 소리를 불렀다. 마마, 어찌 된 일이시옵니까? 꿈이 하도 희한하여 불렀다. 영묘사의 옥문지에서 성난 개구리들이 시끄럽게 울고 있었는데 그 형상이 참으 험악했느니라. 아무래도 나라에 무슨 변고가 있을 것 같구나. 마마, 일각이 급하옵니다. 속히 여근국으로 군대를 보내시옵소서. 소리의 말을 듣고 여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 반문했다. 이 밤중에 뜬금없이 군대를 보내라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옥문은 여성의 음부이고 성난 개구리는 병사를 뜻하옵니다. 옥문지와 여근국은 뜻이 상통하는 곳이오니 필시 여근국에 적병이 숨어 있을 것이옵니다. 여왕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알천 대장군을 불러 서쪽 근교에 위치한 여근국으로 출병하게 했다. 과연 그곳엔 백제군이 집결해 있었다. 그들은 신라 왕궁을 습격할 목적으로 여근국에 매복해 있던 백제 정예병들이었는데 알천 장군의 기습을 받고 모조리 죽음을 맞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라벌 백성들은 선덕 여왕의 해안에 잔탄을 금치 못했고 여왕이라고 깔보며 업신거리던 무리들도 꼬리를 내렸다. 그날 이후 선덕 여왕은 소리를 총애하며 매사를 그녀와 의논하고 자문을 구했다. 여왕은 백성들의 신망을 바탕으로 오랜 수건이던 황룡사 구층탑을 착공하기에 이르렀다. 나라는 태평하고 요괴도 더 이상 출몰하지 않았다. 서라벌 백성들은 모처럼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여왕의 덕을 칭송하고 있었다. 헐! 걸승 밀보는 긴 숨을 토해내며 눈을 번쩍 떴다. 지난번 요괴를 놓친 후 공력의 부족함을 느낀 그는 금오산 곰바위에 앉아 용맹 증진 중이었다. 요괴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평화로움이 밀본으로선 태풍 앞에 고요같이 느껴졌다. 제발 무사하셔야 할 텐데. 왕궁이 있는 월성 하늘에 희미하게 떠있는 초승달을 바라보며 밀보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내 기필코 요괴들을 멸절하고 말리라. 육환장을 쥔 밀본의 손이 부르르 떨고 있었다. 마마, 피곤하시옵니까? 용상에 앉아 머리를 짚고 있는 여왕을 보며 소리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구층 목탑의 완공을 위해 밤낮 없이 애를 쓰느라 과로가 겹친 탓인지 요즘 들어 여왕은
몸살이 잦았다. 어지럽구나. 마마, 이걸 입속에 넣으시고 굴려보시옵소서. 정신이 한결 맑아지실 것이옵니다. 소리는 얼른 품속에서 옥구슬을 꺼내 여왕께 올리고 침소에 들게 했다. 궁녀들을 모두 몰아낸 소리는 침상 머리맡에 앉아 여왕을 지켜보았다. 위엄있고 당당하던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여왕의 모습은 한갓 나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마마, 좀 안정이 되셨사옵니까? 기분이 한결 좋아졌구나. 입안에 든 구슬을 오물거리던 여왕은 이내 깊은 잠 속에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 여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다. 병세가 나날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력으로 병마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 조정 대신들은 흑륜사의 법적 대사를 불러왔다. 그날 이후 여왕의 침소에선 법척이 밤낮 없이 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고 완키를 기원하는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서라벌을 달구었다. 그러나 여왕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자 이 틈을 노려 고구려와 손을 잡은 백제가 다시 신라를 공격하고 안으로는 여왕 통치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킬 조짐마저 보이고 있었다. 이놈들아, 여왕 마마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쏙 비켜라! 월성 왕궁을 지키는 수비병들은 웬 걸승이 나타나 궁성문을 열라고 소리치자 창을 들고 앞을 막아섰다. 밀본 대사님이 아니십니까? 그는 구미호로부터 구해준 적이 있는 검군이었다. 이 사람아, 여왕님을 잘 지켜드리라고 그렇게 당부했거늘 어서 날 여왕 침소로 안내해주게. 법적 대사와 소리낭자 이외엔 그 누구도 침전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사옵니다. 그 자들이 요괴임을 어찌 모른단 말이냐. 밀본의 대가릴성에 검군은 기절할 듯 놀랐다. 검군의 안내로 침전에 도착한 밀본은 침소 문 앞에 좌정을 하고 약사경을 읽기 시작했다. 수염이 곤두서고 머리칼이 휘날리며 손에 쥔 육환장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시각 침전 안에선 소리가 여왕의 입에서 구슬을 꺼내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드디어 내 꿈을 이루게 되었구나. 여왕의 진기를 모은 이 구슬을 삼키면 내가 여왕이 돼 천하를 통치할 수 있으리.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바람을 가르며 날라온 육한장이 소리의 목을 꿰뚫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진 소리는 한 마리의 구미호로 변하더니 숨을 거두고 말았다. 크게 놀란 법척이 허둥지둥 도망칠 구멍을 찾는데 검군을 대동한 밀본이 들어서며 호통을 쳤다. 요사스러운 짐승아, 인두껍을 벗고 속히 본 모습을 보여라. 밀본의 대갈 일성에 법척을 탈을 쓰고 있던 늙은 여우가 튀어나오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뒤늦게 달려온 대신들은 침소 바닥에 죽어 있는 두 마리의 여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늙은 여우가 법적 행세를 하고 있었으며 측근에서 여왕을 보필하고 있던 소리가 구미호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밀본의 활약으로 요괴들이 일망타진되자
여왕의 병세는 호전되었다. 다시 임금자리로 돌아온 선덕 여왕은 웅대한 호국 의지가 담긴 거대한 황룡사 구층 목탑을 완공하고 첨성대를 세워 과학과 천문학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끝내 여왕의 통치를 승복하지 못한 비담이 귀족 세력을 규합해 반란을 일으키자 김유신으로 하여금 이를 토벌하게 했으나 반란의 와중에 병을 얻어 선덕 여왕은 승하하셨다. 647년 1월의 일이었다. 밀본이 선덕 여왕에게 붙은 여우귀를 물리친 이야기는 이련이 쓴 삼국유사의 신주편에 실려 오늘에 전하고 있다.